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칙칙하지만 세 명의 아저씨들이 한번 방송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써니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해줄게. 내가 잘못했어. 자, 우리가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라고 맨날 외치는데 오늘의 주제는 본격 성격 개조 프로젝트. 내 성격도 바꿀 수 있을까? 이야, 이거 제목 재밌다. 난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근데 뭐가 재밌어? 아니 JYP 성격 좀 바꿔보자고 마련한 프로에서 첫 오프닝을 나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로. 택도 없다. 나한테 괜히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야, 자, 성격은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네. 만들어지는 것인가? 네. 사실 또 제가 한때 또 이렇게 한 성격 했습니다. 너? 예. 정말요? 예. 그 믿기 어려운데? 이 레이던트 때 네. 이 성격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또 이거에 대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또 많이 좀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성격에 대한 그 컨텐츠를 하게 돼서 네. 좀 설레기도 하고 한 성격에 매우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치. 성격이 한 성격했다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네. 한 성격 하고는 싶었어. 네. 마음 같아서는 네. 한 성격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좀 거울을 보세요. 잘한다. 자, 성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질이라는 용어도 있고, 기질. 뭐, 또 뭐 있죠? 비슷한 말이? 특성, 특성? 성격, 뭐, 이렇게 인격? 얘기를 해요. 인격이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구별하기 사실 쉬운데, 캐릭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템퍼. 혹은 템퍼러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쓰는데, 그걸 좀 구별을 해볼까요, 일단? 이거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기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이제 템퍼는 뭐고 퍼스널리티는 뭐냐 요거를 정도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템퍼러먼트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타고나는이라는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고나는 어떤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경향성이냐면 외부의 자극 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성 그것에 대한 이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얼마나 규칙적이냐 얼마나 자기의 감정폭을 조절할 수 있느냐 뭐 충동을 좀 참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많이 아이의 기질을 알 수 있느냐 생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딱 알 수 있어요. 맞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생후 6개월쯤 되면 이제 애들이 막 하루에 20몇 시간씩 자다가 눈도 뜨고 목도 가누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때 성질을 부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달라. 밥만 줘도 잘 자고 막 방긋방긋 웃고 낯선 데 가서도 그냥 좀 이러다가 금방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좀만 배고픈데 밥이 늦게 들어오면 운다든지 뭐 자기가 먹던 거나 씻던 물에 온도가 안 맞으면 또 막 운다든지 맨날 보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자기가 빵긋거리고 함부로 감히 웃는다든지 네. 엄마가 뭘 입안에 넣어줬는데 맛이 없으면 성질을 네. 부린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내기저기가 거. 젖었는데 1분 30초 내에 조치가 안 들어온다든지 네. 이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질. 그리고 6개월 때 나타나요, 그렇게? 생후 6개월부터 이런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딱 우리 애는 키우기 너무 순했어요. 하는 게 이제 이 순한 기질, 영어로 이제 easy temperament라 그러고, 우리 애는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 이건 이제 difficult baby라 그러는데, 네, 그 템퍼구나 그게. 네, 요게 이제 그 템퍼는 사실 나중에 이제 템퍼 탄트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질 때 쓰는 말이고, 템퍼러먼트가 정확한 용어인데 그 템퍼러먼트가- 줄여서 우리가 네, 템퍼라고 템퍼 하는 이렇게 거죠. 얘기하는데 템퍼 침대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전혀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더딘 기질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영어로 이제 slow to warm up.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슬로우 투 웜업. 워밍업을 하는 게 그치, 오래 애가 이제 걸린다. 몸이 데워지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약간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낯선 장소에도 잘 적응하고 이런 아이들의 기질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어지는데 이제 요 세 가지가 외부와 나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외부를 어떻게 느끼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얘의 행동에 대해서 외부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이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자, 그럼, 쌍둥이 조카가 있거든. 쌍둥이 조카가 이제 막 돌을 지났어요. 그런데 애들이 6개월 때부터 쌍둥이니까 태어난 날이 같잖아. 근데 얘들의 그 다른 행동 애들이.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애들이 너무 막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그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집 안에서 거실에다가. 근데 바리케이트를 엄마가 이제 실수로 열어놓을 때가 있지. 그러면은 일단 첫째, 그러니까 쌍둥이 형은 절대 열려 있어도 안 나가. 둘째는 틈만 보이면 틈만 보면 나가. 자, 저렇게 다른 건 이란성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이란성 쌍둥이죠. 네, 이란성 쌍둥이가 그렇고 일란성 쌍둥이도 이런 기질이 좀 차이는 나요. 그래도 네. 대체로 일란성이면 왠지 기질, 템퍼러먼트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만큼의 격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모든 성격을 결정한 게 100%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란성 쌍둥이에서도 좀 달라요. 네. 어쨌든 우리가 템퍼러먼트,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거고 이게 이제 성격이 그 다양한 변주가 되는 것의 이 맨 시작점. 이제 이게 막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깎아내는 거죠. 막. 성격의 기초 이런 겁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밑바탕? 많이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격이라는 게 무슨 이런 원석 이만한 돌이라 그러면 이 기질이라는 게 그 돌을 까는 칼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다니면서 그거를 어떻게 커팅하고 어디를 잘라내고 하는 거가 이 기질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원석이 오케이. 아니고 원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석을 깎는 칼이 기질이에요. 오히려. 네. 좀 나는 다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석은 뭐야 그럼? 원석이라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성격인가, 있는 원석이? 다른 어떤 그런가?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이 외부 상황의 총합이겠죠. 예. 그런 거가 얘가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비유를 하자면 왜 그 카오스 이런 보면 리트랙터라는 게 있어요. 그 복잡한 거를 만들어내는 처음에 그 작은 반복의 단위 요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일단 어쨌든 기질, 템퍼러먼트는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예. 퍼스널리티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는 방금 얘기한 이런 기질과 외부 환경과의 여러 상호작용이 쌓이면서 결론이네. 이 사람의 어떤 여러 특징들을 고정되고 일관된 특징들 마지막 네,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격,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퍼스널리티는 성격 혹은 인격.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표현을 바라보는 그 마지막 결과물이 그렇죠. 퍼스널리티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외부의 상황이나 이럴 때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 외부 상황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하는 사람이냐가 이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을 통해 가지고 완성돼서 우리가 바라본 JYP의 마지막 모습 이게 인격. 퍼스널리티. 네, 이게 인격. 고매한 인격? 그런 거네.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캐릭터는 뭡니까? 캐릭터. 이 캐릭터가 참 그걸 하기 좀 어려운 건데 이 캐릭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좀 인격보다는 나는 좀 좁은 관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캐릭터가 뭐야 그러면은 아버지로서의 캐릭터도 있는 거고 네. 교수로서의 캐릭터도 있는 거고 놀 때의 캐릭터도 있고 일할 그러니까 때의 캐릭터도 있고 JYP가 방송에서 이렇게 실제와 달리 까칠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포장하는 거지. 네. I know. 네. 그래서 그 약간 좀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른 어떤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캐릭터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글쎄요. 뭐 캐릭터. 캐릭터. 그 특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특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정신의학에서 흔히 쓰는 용어는 템퍼러먼트하고 퍼스널리티를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캐릭터는 조금 더 제한된 영역에서 좀 쓰는 뭐 이렇게 캐릭터는 되게 게임계에서 많이 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오늘은 이제 성격 개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템퍼러먼트는 과연 바꿀 수 있느냐 혹은 바뀌느냐 저절로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라는 것도 뭔가 외부 자극이나 뭐 교육이나 매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냐 본인이 노력하면 그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달라진다라는 게 이를테면 북극이 남극이 되는 것처럼 바뀌느냐 기질에 대해서 네네네. 기질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느냐 아니요. 아니요. 기질은 안 바뀌어.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 기질이 이런 가능성이 그럼 JYP를 그냥 빨리 버리는 게 카메라 좀 꺼봐. 내가 진작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40년째 이러고 있어. 형 기질도 내가 알겠다. 근데 기질에 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거는 어린 나이일수록 타고난 어떤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성장해 갈수록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받는 영향 폭이 더 커지더라.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의 기질이 막 추운 겨울이다라고 하면은 네, 네. 이게 엄동설안이냐 그래도 좀 온화한 겨울이냐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있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다. 자꾸 옆에서 불 지펴주고 네.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는 그쵸. 거고. 네. 하지만 그게 열대는 안 된다. 퍼스널리티는 어때요 그러면? 바뀝니까? 퍼스널리티도 말 자체 아까 내가 정의를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고정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이 된 게 잘 바뀌겠어요? 그렇죠. 안 바뀌지. 바뀌죠. 그래서 이 고정된 이 인격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고정돼 네. 버리면 굳이 두 개를 그럼 비교하자면 좀 더 바뀌기 어려운 게 템퍼러먼트고 그나마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게 퍼스널리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은 그 타고난 거에 영향이 기질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개인 스스로가 이걸 참 통제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인격에 대한 건 본인이 그것에 대해 인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바뀌기 어렵냐라고 한다면은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제 선배가 이 템퍼러먼트를 기질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질이라고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는데 더 적절한 번역은 따로 있다. 우리말 용어. 네. 이걸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매우 공감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자. 종자는 안 바뀐다고. 아니, 나는 좀 그 네, 생각이 네. 반대 이렇게 공감하진 않는 게 그래요? 그분 종자 궁금하네요. 어느 종 같나 자식이 그랬는지. 아니에요? 종자 아닙니까? 그 종자가 네 집신지. 싹이 빨리 났는지 잘 나는지 물을 좀 대충 때를 안 맞춰줘도 나는지 네. 안 나는지 같은 게 기질인 거지만 이 종자가 열매를 많이 맺을 종자인지 꽃이 아름답게 필 종자인지는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성격은 과연 유전이냐 타고나는 거냐 뭐 외부적인 환경 얘기 자꾸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 그거 참 궁금합니다. 이게 학계가 시간이 걸쳐오면서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네. 해도 성격은 이 바꿀 수 있다. 결국 성장 환경에서 좌절. 네. 이제 프로이트가 하는 네,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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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아빠가 이 어렸을 때 어떻게 어. 얘한테 좌절을 주고 불안을 얘기해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때는 성격이 거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프로이트나 융 이럴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 과학적 생물학적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두 개의 합인 것 같아, 인터액션인 것 같아라고 했는데 요즘에 점점 추세는 합이긴 합인데 포션이 타고난 게 큰 것 같아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환경과 타고난 것의 고비지만 상호작용이지만 아무래도 영향력은 타고나는 게 큰 것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현재 이 심리학, 정신학 쪽의 관점이에요. 버릴 친구 빨리 버려야 되겠네. 이제 그거 게다 이게 리스트 작성했어. 근데 타고난다라는 말하고 네. 또 유전이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유전적 우리의 특질들을 다 부모로부터 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타고날 때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돌연변이. 엄마 아빠의 성격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태어날 때 갖고 되는 요소가 많은 건 맞지만 네, 예. 그래서 내가 성격이 나쁘더라도 꼭 우리가 성격이 나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 네. 예. 하지만 애한테 잘해줘야 된다. 네.
성격이 형성되는 나이 이런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네. 거의 뭐 6개월에 본인이 갖고 나온 게 태어날 때 보이는 사실은 게 6개월인 거지. 아이. 수정됐을 때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니까. 기질을 성격이라고 동일시하면 그런 이제 논리가 되는데 네. 기질은 성격을 만드는 아주 그 근원이 되는 기본 어떤 팩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와 나이는 정신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 언제요? 만 18세 이전에는 성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만 18세 생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 18세 그건 생일일 아니고. 때 짠 되는 건 아니지만 18세 이전까지는 우리가 진단할 때 인격장애, 퍼스널리티 디소더 진단을 안 해. 왜? 오호. 이때까지는 성격이라는 이런 게 고착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소지가 있다라는 만들어지는 중 미완성 네, 작품이기 네. 때문에. 와우. 그래서 18세를 넘어야 이런 진단 기준에 맞으면 인격장애, 뭐 무슨 자기애성이 있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정신의학에서는 만 18세는 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뭐 좀 그 여러 가지를 검토한 네. 자기적 결정이긴 하지만 세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뀐다라는 말도 있고 60 넘으면 진짜 안 바뀐다. 뭐 50 넘으면 안 바뀐다. 40 넘으면 안 바뀐다. 이런 농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18세 넘으면 안 바뀐다가 그것도 제일 재밌는 옳은 게 말입니까? 있죠. 18세에서 4, 50세까지는 안 바뀌어요. 근데 18세에서 4, 50세까지는 안 바뀌어요. 네, 네. 근데 60세가 넘어가면 네. 좀 바뀐다고 해요. 왜요? 그래요. 근데 바뀌는 게 음. 이를테면 여름이던 사람이 겨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겨울이던 사람이 좀 더 추워져. 아, 또. 그러니까 자기의 패턴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두드러지는 쪽으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네. 60이 넘어가면 네. 그럼 난 60 넘으면 큰일인데. 아니 고매하신 인격께서 왜? 더 고매해지실까 봐. 아. 네. 그게 아마 그 이제 여러 가지 충동이나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감정 반응 같은 거를 통제하는 힘이 좀 약해져서 그렇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네. 또 뭐 그런 이 신경계의 지적인 작용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적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하나 줄어드는 건 있어. 성격에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하나 줄어드는 어떤 특성, 캐릭터. 네. 이건 뭐냐면 화내는 거, 분노는 줄어든대요. 불같이 화내는. 예를 들면 이제 인격장애 중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보더라인 디스오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게 영화에도 많이 되는 소재인데 이게 이제 여러 측면 중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면들 또는 망상장애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피해 망상이 자극됐을 때 화를 크게 낸다든지 하는 게 이 분노의 크기는 나이가 들면 줄어요. 네. 이런 건 줄지만 분노의 크기 네, 나이가 들면 그런 줄다.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건 나이가 들면 더 강화되는 네, 그런 면이 있죠. 자, 노형은 본인 성격에 만족합니까? 사실 만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주 만족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난 내가 좀 더 이렇게 막말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더?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네. 가끔 JYP 보고 막말을 해서 내가 잘 살아가거든. JYP 말고는 막말을 못 하겠어. 그럼 롤 모델이 진중권이. 아니 뭐 진 교수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솔직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참 좀 성격적 부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막말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돌직구를 얘기하잖아요. 던지는 네, 성격 네. 이거 하고 싶다고. 나는 딱 이 말을 듣는 다음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어서 네. 자꾸 이게 얘기가 이렇게 컵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어서 저도 못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도 안 부러운데. 깜 씨는 자기 성격에 만족합니까? 저는 만족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 성격 자체가 나한테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 직업적인 면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당신 미친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 프로이트 같은 네. 아주 고전적인 정신 분석 학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이게 친절한 정신과 의사라는 이미지는 소위 말하는 서포티브 사이코세라피, 네네. 그래서 지지적인 정신치료를 하는 게 미국에서 발전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졌지. 원래 정신과 의사들은, 그러니까 정신분석의들은 막 울리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분석해가지고. 그거는 당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지금 이 남자한테 투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이런 얘기만 뻥뻥하거든. 그러니까 막
자꾸 뼈 때리는 말들이 막 꽂히는 거예요. 왠지 그 의사는 울리고. 턱수염 많을 것 같고 네, 이런 느낌. 이러고 있다가 이런 느낌이죠.